힌트 준 거 안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학원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어 라는 기억으로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온 점수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학원을 가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초등 고학년 편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그 이상 중등고등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중등고등 친구들은 엄마의 선택보다는 아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막 이런 거를 가타부타 묻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느냐, 너는 가겠느냐, 사실 이런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질문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좀 더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학원에 가기 전에 상담을 받을 때 엄마가 물어봐야 되는 질문 3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요, 학습량입니다. 학습량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2달 동안 한 학기 진도를 끝내는 학원과 3달 동안 한 학기 진도를 끝내는 학원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진도를 끝내려면 학원에 몇 번 가야 되고 몇 시간 머물러야 되는지 도 중요하고요. 플러스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과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시간적인 대한 부분도 함께 질문을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즉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친구들이 수학학원을 다닐 때 이제는 더 이상 엄마랑 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게 확실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곳에 가서 경쟁 이런 것도 좀 느끼면서 자극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학원을 보내게 되죠. 근데 이때 학원에서 머무르는 시간만 생각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반드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진도가 나가는 이 속도감도 우리 아이는 한 번에 듣고는 못 이해해. 그럼 맨날 혼자만 못 올라가거나 이렇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만 나가는 학원도 있고요. 기본 나가고 응용까지만 가는 학원도 있고요. 기본 응용 심화까지 다 하는 학원도 있고요. 응용 심화만 하는 데도 있고 심화만 하는 데도 있고요. 너무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학습량 안에는 난이도, 기본 응용 심화 중에 어떤 식의 구성을 해서 나가는지 주 몇 회, 몇 시간으로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 그리고 과제량은 반드시 과제 많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과제가 매일매일 나오나요? 그럼 학원 갈 때만 나오냐? 이 질문이죠. 그 과제를 다 해결하려면 보통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보통 잘하는 아이들 기준은 이만큼 걸려요 라고 하면 거기에 한 곱하기 2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왜냐면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지 않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 잘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잘하는 친구가 40분이 너는 왜 40분이 넘어가니? 이렇게 학원을 보내놓고 과제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잔소리를 할 거면 아이들이 안 가고 싶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학습량을 물어보시고 우리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째는 관리입니다. 관리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첫 번째, 출결 관리. 대체적으로 큰 학원들은 문자가 와요. 도착하면 학원 버스를 타고 가서 도착을 하면 누구누구 학생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런 출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고력 수학학원에서 고학년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출결 시스템이 없죠. 근데 이 출결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조금씩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수학 공부하다가 힘들 때는 학원을 째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엄마가 일하고 있는데 아이가 학원을 제 시간에 갔는지 궁금하잖아요. 기본적인 근태 관리가 안 되면 이거는 학원에서 원하시는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결 관리도 중요하고 2번째는 아무래도 숙제 관리겠죠. 숙제를 해왔느냐 안 해왔느냐를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해서 엄마한테 피드백을 얼만큼 자주 주느냐. 물론 숙제를 안 할 때마다 알려주면 엄마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또 사실 알려준 학원도 많지도 않아요. 고학년일수록 아이랑 어떻게든 얘기해서 하려고 하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과제를 안 해온 걸 알면 어떻게 아이한테 하게 하는지 남기든지 여기서부터 오늘 내준 숙제까지를 다 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는지 그런 것들도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죠. 이 2가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원에서 아무리 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학습 습관이 잡혀져 가면서 좋은 선생님한테
귀에 들어오는 그런 설명도 듣고 문제를 푸는 방법들도 익히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날 테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테스트예요. 고학년 친구들이 얼마큼 잘하는지, 잘 배우고 있는지는 테스트를 확인을 해봐야 알지. 엄마가 문제집만 이렇게 봐서는 사실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또는 문제집을 이렇게 펼쳐봐도 어떤 건 선생님이 도와준 건지 아닌지도 분간이 잘 안 되는 학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채점 표시 같은 것도 뭐 디테일하게 알아두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테스트의 진행 방식이 되게 중요하죠. 얼마나 자주 보는지, 테스트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테스트를 보는데 배웠던 내용 안에서 배웠던 문제들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내용을 잘 배웠는지 다시 여러 가지의 비스무리한 유형들로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살짝 어려운 것도 좀 곳곳에 섞어놓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구성을 해야지 나온 점수를 좀 더 100% 가깝게 신뢰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집 배운 거 안에서 프린트 준 거 안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학원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단기 기억에 잡아놓을 수 있어요. 즉,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어 라는 기억으로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온 점수는 점수에서 한 80% 정도, 한 70% 정도만 우리 아이 거의 점수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맞죠. 물론 다 맞췄다고 해서 이걸 다 기억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기억을 해서 맞추는 문제도 있을 거고 생각을 하면서 맞추는 문제도 있을 테니까 한 요 정도 퍼센테이지로 아이들의 테스트 점수를 감안하시면 지금 잘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좀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반의 평균도 되게 중요해요. 그 평균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다 못하는 애를 모아놓은 반에 우리 아이가 제일 잘해봤자 이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반의 평균과 아니면 이 과정을 하는 전체 학생들에 대한 평균 이런 것들을 골고루 데이터를 주는 학원이 좀 더 테스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엄마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단 모든 학원들이 진짜 낱낱이 다 이렇게 드러내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그것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말고의 그런 차이에 영향을 미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걸러서 좋게 들을 건 좋게 듣고 조금 이거는 반만 믿어야 될 건 반만 믿으면서 아이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를 봐야겠죠. 자, 오늘은 초등 고학년 수학학원 가기 전에 등록하기 전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 3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첫 번째, 학습량. 두 번째, 관리. 세 번째, 테스트.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보내기 전에 미리미리 학원들을 좀 탐방해 보시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데이터를 좀 모아 보시면 어느 학원이 우리 아이한테 잘 맞을지 좀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